아마 윈터스쿨 친구들은 그 회차 수가 조금 교재가 다를 거야 아마. 그래서 본 수업 교재 기준으로는 6회고요. 아마 윈터스쿨은 7회인가 그러지 않나? 7회? 요 교재 한번 비교해 주실래요? 7회 맞아? 6회 맞아? 아 6회야? 7회냐? 7회야 6회야? 진우 니 알아? 뭘, 안 풀어왔어? 6회야? 이거 맞아? 6회가? 아닌데? 다를 텐데? 한 회 차이가 나요. 그 번호가 좀 달라서. 연우는? 찾고 있어. 아무튼 1번 지문이 요거라는 거 윈터스쿨에서 온 친구들은 요거 잘 비교해서 확인해 주세요. 요거. I would like to the shift 부터 시작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자 1, 2, 3, 4, 5번 보면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by ing, with ing 전명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전치사 명사구입니다. 그러면 ing 함으로써 ing 하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디지털 기술이 재정의를 한대요. 이건 잘렸으니까 쌤이 책 보세요. What can be done with cinema? 시네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을 디지털 기술이 재정의를 할 수 있대.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디지털 기술이 시네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재정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재정의하다가 또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 하게 되면 want to의 의미야 얘들아. want to. 하고 싶다. 필자인 나는 비교하고 싶다. 얘들아 고개 들어봐. compare 하면 떠오르는 전치사 뭐 있어 얘들아? compare 하면 떠오르는 전치사 A, to B, A, with B. 그지? 요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A가 뭔지 B가 뭔지를 판단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compare, 비교하고 싶어. 뭐를? 변화를 뭐와? 변화와 비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둘을 비교하고 싶다야. 첫 번째, 뭐에서 뭐로의 변화? 애널로그에서 디지털 필름 메이킹, 영화 제작으로의 변화와 프레스코 템퍼라에서부터 오일 페인팅으로 from A to B, from A to B. 더 shift 뒤에 반복되고 있는 어순을 좀 판단하신다면 앞에 있는 A의 변화와 뒤에 있는 변화를 서로 뭐 해보고 싶다? 비교해보고 싶다니까 같이 보고 싶다 이거야. 오케이? 같은 맥락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다시 애널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 프레스코나 템퍼라에서 오일 페인팅으로의 변화, 이 두 개를 비교해보고 싶어요. 언제?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서 이거에서 이거로. 그렇지? 그럼 첫 번째 소재가 명확해지고 있네요. 그렇죠? 비교인데 자 소재는 뭐였어 얘들아? 뭐를 뭐와 비교하고 싶다? 영화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는 제작을 이 르네상스 시대의 프레스코와 템퍼라 화법에서 오일 페인팅, 유화라고 하죠. 기름으로. 유화법. 이 화법으로의 어떤 변화와 비교해보고 싶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두 개의 소재를 뭐 해보겠다는 거야? 비교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이걸 한번 잘 챙겨보자고. 그래서 다음 문장에 Painter making Fresco. 얘들아, Fresco는 뭐야? 소문자 A에서 소문자 B로의 변화라고 합시다. 그치? 이 Fresco를 만든, 제작하는 화가는 제한돼 있어. 시간이. before 뭐 하기 전에? 그림이 마르기 전에. 그리고 일단 그 그림이 말라버리면 no further changes, 어떤 더 나아간 변화도, 그 이미지의 변화도 are possible, 가능하지 않아 라고 해석해줘야지. 그치? 아, 그러면 첫 번째 A라는 소재에 뭡니까? 프레스코라는 건 뭐다? 시간의 제약이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네. 그치? 자, 두 번째, similarly, 추가 예시 쓸 때 쓰는 표현이 추가 연결사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영화 제작도 제한이 돼 있어. 수단들이. 어떤 수단? 변형하는, 이미지를 변형하는 수단. 일단 그것들이 필름의
기록이 되어지게 되면 원스 주어 동사는 일단 뭐뭐 하게 되면 일단 그 필름에 영화가 기록이 되게 되면 이미지가 기록이 되면 뭐가 돼 있다? 제약이 돼 있다. 잠깐만. 뭐? 영화 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영화 제작도 뭐 있다 얘들아? 제약이 있다. 그 두 가지의 제약이 뭐야? 마르면 못 고쳐. 기록되면 못 고친다고. 똑같네. 그지? 아, 지금 뭐? 이 둘의 동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림과 영화에. 자, 다음 마찬가지로 중세시대의 템퍼러 페인팅은요. 템퍼러 그림 기법. 뭐야? 소문자 A 얘기하는 거지, 얘 지금. 그지? 아까 누구도? 프레스코도 소문자 A였고. 그 다음에 영화 제작은 뭐가 되겠어, 얘들아? 소문자 B가 되겠죠. 그죠? 아, 오일 페인팅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여기에 뭘까? A-라고 할까요? 얘가 A-죠. 소문자 A-. 자, 대소 템퍼러 영화 미술 기법은 can be compared, 비교될 수 있어. 어떤 관행과? 특수효과 관행. 뭐? 아날로그 피리어드 오브 시네마. 영화 제작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시대에서의 특수효과 기법과 뭐 해줄 수 있다? 비교되어질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 시대 템퍼러 기법은 뭐와 비교될 수 있다고 얘들아? 시네마의 아날로그 기법. 아, 템퍼러라는 것도 아날로그 기법과 어떻게 될 수 있다? 비교되어질 수 있다고. 됐어? 이렇게 보실 수 있네. 그러면 템퍼러로 작업을 하는 화가는 could modify, 변형시킬 수 있어, 재작업할 수가 있어. 뭐를? 이미지를. 하지만 그 과정 자체는 painstaking, 고통스러우며 느려. 아, 얘는 뭔가 고칠 수는 있는데 느려. 그게 아날로그 영화 제작과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to switch oils, 얘들아, 오일로의 전환이 크게 자유롭게 했어. 화가들을 뭐 함으로써? by allowing them, 그들을 빠르게 만들어내. 훨씬 더 큰 구성으로. 뭐뿐만 아니라 to modify them as long as necessary. 필요할 때마다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하니까? 그들에게 빠르게 훨씬 더 큰 구성들을 뭐 할 수 있도록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유화가 뭐 했다? 이 많은 것들이 뭘로의 변화가? 그러면 그래서 프레스코나 템퍼러 기법으로 해서 유화로의 변화니까 영화 제작도 아날로그에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유화는 영화 제작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디지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프레스코 기법과 템퍼러 기법은 그만큼의 영화에서 아날로그 방식에서 했던 것처럼 제약이 있어. 근데 프레스코 템퍼러 기법이 오일로의 전환을 하니까 liberate, 자유롭게 했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영화 제작에 있어서의 아날로그도 뭘로의 변화? 디지털로의 변화가 뭘 일으켰겠어? 자유롭게 일으켰겠지. 그지?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결국? 마찬가지로 빈칸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이 영화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뭐 했다? 재정의했대. redefine 했다는 얘기가 결국 뭐가 되겠어? 전환을 했다. 이 말 아니겠어? 그지? 다른 기법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뭘 하면서 다른 기법으로 전환이 되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거든. 위에 뭘 허락하니까. 마우스. 자, 1번부터 봅시다. by equating, 얘들아, equate, EQU로 시작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 방정식 뭐야, 얘들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같다는 걸 증명해라가 방정식이잖아. 같다는 걸. 그래서 equation이라고 해. 그거의 동사 의미가 뭐야? 동일하다. equate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by equating, oil painting with analog film. 아니, 얘랑 뭐랑 똑같이 해야 돼. 오일 페인팅은 뭐랑 봐야 돼? 디지털이랑 똑같이 해야 재정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아날로그가 틀렸지. By allowing, 허락해. 영화 제작자들한테 뭐 하라고? To treat film 이미지를 as 뭐로써? 오일 페인팅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요거 쌤이 좀 복잡하게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돼. 아까 뭐였어? 프레스코나 템퍼라 기법을 뭐로? 유화 오일 페인팅으로 보는 것을 오일로 보는 것을 아날로그에서 영화 제작에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하는 것과의 비교를 지금 해보고 싶다고 필장 첫 문장에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중간에 구구절절히 설명한 게 얘가 이거와 같이 비교될 수 있고 얘가 이거와 같이 비교될 수 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고 이 글에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일 페인팅을 아날로그로 보게 되면 오일 페인팅을 아날로그로 보게 되면 틀린 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틀린 거야 얘. 필름 메이커한테 뭐야? 필름 이미지를 오일 페인팅으로서 다루라고 하면 오일 페인팅의 특징이 뭔데 얘들아? 자유롭게 해주는 거잖아. 그치?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뭘? 이미지를 오일 페인팅으로서 보는 거야. 어디 있어? 영화 제작자에게 있어서 오일 페인팅, 자기의 이미지를 오일 페인팅처럼 하면 그게 디지털로 재정의가 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정답 뭐? 2번이 되는 거지. 영화 제작자에게 있어서의 오일 페인팅 이미지는 디지털 전환으로도 가능한 거니까. 그치? 정답. 그래서 2번인 겁니다. 3번. 뭐의 변화와 함께 from oil painting 스타일에서 프레스코의 페인팅의 영화 제작에 얘에서 얘로 변하는 거야? 틀렸지? 방향의 화살표가 거꾸로 돼야지. 그치? from A to B가 틀렸습니다. 지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통합시키래 얘는 프레스코 페인팅 테크닉을 필름 메이킹 아니 프레스코를 필름 메이커에다 넣어버리면 아날로그 방식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통합은 틀렸죠. 오히려 분리란 말을 넣어야 조금 더 그나마 제한 한계와 함께 템퍼러 기법 방법을 시네마틱 스페셜 이펙트 영화의 특수효과 쪽으로의 그림 방법 템퍼러 방식의 도입 특수효과 방식을 템퍼러 방식에다 넣으래. 아이 그럼 그건 아날로그잖아. 디지털 방식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작자한테 다루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뭘 다뤄? 영화 이미지를 어떻게 해라? 유화처럼 쓰게 만들어라. 그러면 바꿀 수 있다는 거네. 그치? 그래야 디지털로 전환이 가능한 거니까. 요 관계성을 잘 이해해서 보신다면 2번으로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2번 빈칸 한번 보게 되면 2번 빈칸에 여러분들이 2번 빈칸의 핵심을 찾을 수 있으려면 요 더비더비에 대한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돼. 기본적으로 이제 뭐뭐 더 하면 할수록 덜 하면 할수록 더 덜하다. 그러니까 앞에 하면 할수록이 원인이고 뒤에 더 혹은 덜 뭐뭐하다의 내용이 그에 따른 결과가 되셔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첫 번째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이론을 to be correct, more correct, 더 옳다라고 판단하면 하면 할수록 첫 번째 원인이 뭐야 얘들아? 자신의 이론을 옳다는 판단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The more actively, 좀 더 그가 look for는 뭐하다? 찾다가 돼야 돼. 오케이? 찾다. 찾는다. 뭘 찾는다? 빈칸을 더 능동적으로 열심히 찾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이 옳다라고 판단하면 더 할수록 결국 어떤다? 빈칸을 찾는다. 빈칸을 더 찾는다. 됐니?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뭐야 얘들아? 이 글 읽어봤어? 2번? 2번 글의 핵심 소재가 뭐였죠? 무슨 얘기하는 글이었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만 믿는다. 그게 뭐죠? 2학년, 3학년 소재로 많이 쓰이게 될 소재야. 여기 나와. 얘잖아 얘. 뭐? confirmation bias.
confirmation bias 뭐지? 확증 편향. 오케이?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소재 잡읍시다. 빨리 한번 가볼게. 여기 봐. 한 간부팀이 결정했어. 새로운 전략을. 간부팀의 새로운 전략 설정. 그 팀은요, enthusiastically, 열정적으로 celebrate any sign, 그 어떤 사인도 다 환영했어. 신호도. 어떤 신호? 그 전략이 성공적일 거라는 신호는 다 celebrate, 환영한 거야. 어느 곳에서든 executive, 그 간부는 보고 간부는 또 봤어. 그들이 그 간부들이 보는 곳에마다 그들은 모았다? 많은 confirming evidence, 확인해주는 증거들을 또 보게 되었어. 반면에 indication to the contrary, contrary가 뭐야? 그 정반대 쪽으로의 표시들은 remain unseen, 어떻게 됐다고? 보여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져 있었으며 또는 아예 dismissed 됐어. 뭐로서? 예외로서 또는 특수 경우로서 다 빼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간부들이 야 이거 성공될 거야 라는 것 쪽으로만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안 보이는 것들은 다 뭐야? 야 저거 예외야. 저건 좀 특수한 경우지. 그지? 야 그런 건 빼. 이렇게 하고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야. 즉 그들이 뭐 된 거야 얘들아? 블라인드 됐다고. 뭐에 대해서? 잘못됐다 확인해주는 증거 쪽에서는 전부 다 뭐야? 눈을 가리고 있는 거야. 이게 이 글에서 말하는 뭐다? What can you do? 넌 어떻게 뭘 할 거예요? 그 예외라는 것이 crop up, 올라오게 되면 뭐 해라?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 해라? 네 귀를 들어 올려라. 귀 기울여라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예외라는 것이 오게 된다면 너 거기에 귀 기울여야 돼. 종종 it hides, 그것이 숨겨버릴 거야. 뭐의 존재를? 틀리다고 입증하는 증거들의 존재를 다 숨겨버릴 거야. 즉 it pays, pays가 단독적으로 쓰이게 되면 무슨 뜻? 보상해주다라는 뜻이거든. 누구 뭐 하기 위해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너는 보상을 받을 거야. 즉 그의 젊은 시절에 그는 착수해서 뭐를? 싸우는 걸, 뭐? confirmation bias와 싸우는 것을 시작했대. 그러면 우리가 빈칸에 나왔었던 이 그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누구였던 거야? 그가 자신의 이론이 맞다라는 판단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뭘 더 찾았다? 빈칸을 더 찾았다야. 그럼 여기에서 그는 누구야? 찰스 다윈이라는 걸 가정하고 보셔야 돼. 첫 번째 문장만 읽으시고 이거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잖아. 그러면 옳다는 것만 찾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겠네 해서 얘를 정답으로 찍으시면 오답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이 글에서 찰스 다윈은 뭐 했던 사람이야? confirmation bias와 싸웠던 사람이야.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 이 글의 주제 뭘 해야 되겠어? 내가 내 이론이 맞다라는 판단을 세우면 뭘 더 많이 봐? 뭐 해라? exception을 더 많이 보면 lift up your ears, 귀를 더 기울였던 사람이 찰스 다윈이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whenever observations are inconsistent with his theory, 관찰이 그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을 때마다 그는 took them, 그 이론들을 아주 심각하게 봤으며 뭐에 주목했어? Note them down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을 주목을 했으며 일치하지 않는 거. 또 그는 알게 되었어. 뭐를? 뇌가 지가 스스로 잊어버리더라. 뭐를? 틀리다고 입증하는 증거들을 잊어버리더라. 그러니 애프터 뭐하니? 짧은 시간 이후에 잊어버리더라. 그러니 자신의 판단에 자신의 이론이 더 옳다고 하면 할수록 그는 뭘 더 찾았다? confirmation bias와 싸웠다와 똑같은 말이 나와줘야지. 그치? 그럼 뭘 더 찾았다? disconfirming evidence를 더 찾았다 이 말이거든. 틀리다고 입증하는 증거들을 더 많이 찾았다라는 말이 나와줘야지. 그치? 찰스 다윈의 입장에서 주어가 희기 때문에 찰스 다윈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 그치? 그러면
틀리다고 입증하는 증거의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illustration, 묘사하면 안 되고요. 중립적이면 안 되고요. neutral. 기회 아니고요. supporters, 지지자들도 아니야. 뭐야? contradiction이 정반대. 모순. 그치?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번의 정답 이런 식으로 찾아주자. 선생님이 2번이 짧지만 이걸 골랐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희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아셔야 되고 희의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그 이론을 보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될 문제였다는 거. 그걸 좀 상기하기 위해서 해봤고요.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있어. 여기 이론 뭐 여기 앞글자 이탈릭 글씨체 되게 많이 있는 거 보니까 하니까 최소한 구체화 어떤 글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판단될 수 있겠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글은 어디로 흘러갈 거야? 일반화, 정의를 내리고 요약하는 글로 흘러가게 될 거야. 그래서 세계의 어떤 역사, 어느 시기 동안 13 years of imprisonment. 아, 여기 아니구나. 미안. 여기 루서가 성경을 뭐 했어? 번역을 해봤어. 뭐 하면서? confined in the castle of Wartburg. 와트버그라는 성 안에서 confine 있는 동안에 성경을 했어. 그래서 내용이 여기서 끝나고 remember 빈칸 1, 2, 3, 4, 5번 보니까 다 뭐야? 속담, 격언 나온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빈칸하다는 것을. 속담, 격언이라는 건 결국 어떤 얘기겠어? 일반화야, 구체화야? 속담은 왜 얘기하는 거야? 이 한마디로 너네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게잖아. 뭐로? 딱 한마디로. 속담, 격언으로. 얘들아, 티끌을 모아야 해. 그게 태산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모아. 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을 쓰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일반화야. 오케이? 그걸 못 알아들을까 봐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게 구체화고. 오케이? 지금 이 글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 구체화를 뭐로 만들어라? 속담으로 만들어라. 결국 주제 만들기야. 주제 만들기. 학기 시작해서 피곤하죠? 그죠?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마저도 또 적응이 될 겁니다. 우리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교재 출판사 최대한 잘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섭섭할 때가 있어. 이제 니네들 야, 니네 수학은 어디 하고 있어? 저 원방 끝났는데요. 뭐 방정식 어디 끝났는데요. 막 이런 얘기들은 아주 잘 알더라고. 그래서 저 무슨 단원 다음 나갈 차례예요. 뭐 이런 건 잘하는데 야, 영어 교과서 뭐야? 흑인이랑 백인이랑 동양인 한 명씩 있고요. 위에 빨간색 2층 버스가 돌아다녀. 이런 거 나도 몰라. 니네가 말해도 교과서 거표지 얘기해. 그래서 내가 오늘 단톡방에 단톡방이래. 단체 문자로 그 찍어달라고 해서 보낸 거야 오늘. 그래서 오늘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대다수의 친구들이 쌤이 아직 답장 못한 것도 있어요. 내가 단체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확인까지 해서 다 거의 다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문자 안 보낸 친구 있으면 보내주세요. 괜찮아요. 알겠지? 전화번호도 저장할 겸. 그리고 학교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쌤이 아직 전화번호까지는 다 저장을 못해가지고 그냥 어떤 친구들은 그냥 사진 한 장만 띡 올려고 그냥 만들고 아니 그건 고마운데 어디 학교 누구예요 정도는 알려주세요. 알겠지? 자, 한번 봅시다. 그 얘기 안 했는데 참 니네 내신 대비할 때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이 있을 거야. 그치? 단어장이 있을 거고 뭐 분석분도 있을 거고 변형 문제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결국은 나한테 커스터마이징 좀 나에게 좀 맞춤 형식으로 내 스스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주는 단어장을 암기한다고 해서 그것만 모르면 다행인데 응? 물론 그 안에는 아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 단어 외적으로 내가 실제 교과서에서 쓰이는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들이 따로 또 있을 수 있어. 단어장에는 없지만 그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월 아마 20여일경부터 이제 내신 대비가 시작할 거야. 근데 자, 그때 자료 나눠줄 때부터 야, 자료 받았으니까 그래, 시작하자. 사실 그래도 양반이지만 제대로 안 보시는, 숙제 제대로 안 해오는 친구들 또 많다 보니까 3, 4주차 막 부랴부랴 하잖아, 내신 대비. 그러지 마시고 지금 교과서들 다 받으셨을 거고 아마 오늘 두 번째 날이니까 첫 수업 정도, 영어 첫 수업 정도는 다 하지 않았을까? 거의 다? 그지? 뭐 아직 안 들어간 학교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영어 수업 1과를 시작했다면 그게 시험 범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 시험 범위 알려준 학교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같이 알려주세요, 쌤한테. 어디 학교는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알려주세요. 모의고사 번호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신 3월 말 전까지 1과면 1과, 1호가면 1호가 해서 뭐 학교에서 나가는 두 단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서 딱 단어 봤을 때, 본문 딱 봤을 때 1초 안에 떠오르지 않는 단어들 있지, 그치? 그 노트에다 개인적으로 다 정리해 두세요. 개인 공부하고 계세요. 알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에서만 의존하시면 안 돼. 학원만 의존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빨리 암기해 놓고 해석해 보고 다 해놓은 다음에 선생님이 내신 대비 한 달, 5주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고 분석해 드리고 하는 거에서 추가 정보를 얻어가야지 막 여기서부터 막 5주 동안 막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서 그 새로운 정보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면 5주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들은 각자 단어 빨리 정리해서 깔끔하게 스스로 암기해 두셔야 학원에서 단어장을 줘도 이거 나 다 암기했던 거.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 작업으로 테스트용으로 접근하셔야지 그제서야 막 부랴부랴 단어장 보고 암기하고 그러면 시간 진짜 오래 걸려. 알겠어? 그거 진짜 공부 아니야, 내신 대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잘 이제 고2 시작됐으니까 그거부터 이제 잘 좀 매김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개인 공부 꼭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보시면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글을 썼어. 뭐? What is difference between obstacle and opportunity? 장애물과 기회라는 것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썼어. Our attitude toward it. 바로 우리의 그것에 대한 태도이다. 얘가 답이죠? 그죠? 바로 장애물이냐 기회냐는 그것 쪽으로의 장애물이든 어떤 기회든 그것 쪽으로의 우리의 태도가 그 차이인 것이다 라는 거야. 오케이? 필자는 벌써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 질문을 하고 답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죠? 장애물이냐 이게 기회인 것이냐 라는 것은 뭐에 달려 있다고? 태도의 차이인 것이라고. 첫 문장에서 이미 소재, 특징 다 얘기했어. 그래서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가 그만큼의 뭘 갖고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모든 어려움은 기회를 또 가지고 있다 얘기겠지. 그러니까 어려움이든 obstacle은 다 기회, 기회는 다 obstacle. 즉 어려운 상황에 직면되었을 때 한 사람은 뭘 가진? 뛰어난 태도를 가진 outstanding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국 makes best of it.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에 그는 그것에 대해 최악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에 따라 달려있다, 결국. 태도에 따라 달려있다. 똑같은, 그치? 최선을 다하는 뛰어난 태도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최고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반면에 그는 또 최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건 거야.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can be likened. likened는 똑같다, 비유하다 이 말이야. 뭐로써? grindstone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커피콩 갈 때 쓰는 걸 뭐라고 하죠? 그라인더라고 합니다. 갈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갈린 돌과 같이 비유할 수 있어. 뭐는? 삶은. 즉 그게 whether it grinds you down, 너를 갈아 없애든 polish you, 너를 갈고 닦아주든
그것은 depends upon. 자, whether절이 지금 명사, 주어절로 쓰고 있는 거야. 뭐에 달려 있는 거야? What you are made of. 네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결국 이 얘기인 거야.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뭐야? 이거라고. 맞지? 네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대. 그게 기회가 될지 장애물이 될지 널 갈아버릴지 빛나게 해줄지는 그게 너를 obstacle로가 될지 opportunity로 될지는 네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달려있다. 그게 태도죠. 그죠? 그래서 while attending a conference of a young leader, 젊은 리더들의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 참석해보는 동안 나는 이런 말을 들었어. 어떤 사회도 has ever developed, 만들어지진 않아. 뭐? tough man during times of peace. 평화의 시대 동안에 이 강한 사람들을 어떤 사회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편하면 못 만들어. 그렇지? tough man 같은 사람 못 만들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태도가 그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하다. 아예 그냥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역경이 is prosperity to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의 속성이다. possess great attitude. 훌륭한 태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의 자산인 것이다. 뭐가? 역경이라는 것이. 오케이? 즉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기회라는 것은 태도의 차이인 것이다. 즉 기회는 훌륭한 태도에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요 문장 해석해보자. few. 얘들아, few는 이거 무슨 문? 긍정문, 부정문? few는 여기 봐. 잘 들어 얘들아. few나 little이 주어 자리에 이렇게 쓰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서영아 너 여기에서 자면 어떡해? 자, 얘가 주어로 쓰이잖아 얘들아. 이 문장 뭘로 해석해야 돼? 부정문으로 해석이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어떤 주어도 거의 동사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 부정문입니다. 얘. 그러니까 얘도 해석 잘 해봐. 어떻게? 어떤 사람들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몰랐습니다. 링컨을 몰랐어. 뭐 할 때까지는 The Great Weight of the Civil War. 그러니까 이 남북전쟁의 어떤 커다란 무게감이 그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에브라함 링컨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언제 알았다는 얘기야? 남북전쟁에 그의 캐릭터를 보여준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 같은 이런 그레이트한 사람들도 결국 훌륭한 사람들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기회로 삼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갑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뭡니다? 자, 여태까지 기억해라는 얘기는 딱 하나 뭐 있었어? 장애물이 결국 뭐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뭐에 달려있다? 너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갈등은 disguise 무슨 뜻이야? 위장이란 뜻이거든. 이거 평총고에서 이거 한번 나왔었어. 동의어로서 camouflage. 우리 학교 아니니까 쌩까야지가 아니라 단어 변형, 단어 동의어는 여러분들 둘 다 많이 쓰인 단어는 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위장이란 뜻입니다. 갈등은 축복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 말인 거야. 위장 속 축복이다 이 말이지. 우리 지금 갈등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그치? 기회인지 장애물인지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하나의 연은 올라갑니다. against wind. 바람에 반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연이라는 것의 최종적 궁극적 목표. 얘 왜 생긴 거야? 연은 왜 있어? 하늘로 띄우려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띄운다라는 성공은 바람에 뭐해서? 반해야지만 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성공은 뭐에 달려있다? 그 역풍을 맞아야 갈 수 있는 것이다. 뭐가 아니라 바람과 함께가 아니라. 오케이? 이 얘기죠. 함께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역풍으로 가야 된다. 정답. 그래서 2번. 오케이? 장애물을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었다. 3번. 성격이라는 건 한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에이, 아니죠. 얘는 비동사는 이퀄 관계, 정의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잖아. 그치? 4번.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건 기회 창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꼭 닫혀야지만 열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다르게 보게 되면 Keep your face always toward the sunshine. 항상 얼굴을 어디 쪽에? 태양 쪽으로 놔라. 정답은 뭐다? 기회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걸 어떻게? 장애물을 기회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장애물과 기회는 서로 역관계인 것 같지만 이것으로 보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2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 일종의 트레드밀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 봐봐. 트레드밀인 다음에 where가 나와 있어. 그럼 where의 품사는 뭐니 얘들아? 트레드밀이라는 명사 뒤에 있으니까 트레드밀은 뭐야? where는 뭐야? 형용사야. 그치? 그러니까 where부터가 트레드밀이 뭔지를 꾸며주겠다는 거야. 트레드밀이 뭐냐면 우리 그 러닝머신 있잖아. 러닝머신은 콩글리시. 그러니까 트레드밀이라고 해서 컨베이어 벨트 아세요? 그 택배 상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쭉 가는 컨베이어 벨트. 그 형태를 전부 다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러닝머신이야, 러닝머신. 그러니까 당신이 빈칸하는 일종의 트레드밀 같은 것들 위에 실은 너가 그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where절의 수식어는 일종의 이 트레드밀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 그치? 다시. 수식어는 뭐라고 얘들아? 설명하기 위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강정규라는 남자라고 하면 이 남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근데 이 남자를 한번 수식해보자. 잘생긴 정규. 딱 이렇게 얘기하면 표정 관리 해라. 이해 안 되니?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라. 알겠니? 그러니까 잘생긴이라는 수식을 붙이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식어는 결국 뭔 거야? 이 글에서의 트레드밀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설명글인 거야, 수식어는. 알겠어? 그 개념을 먼저 가셔야 돼. 그럼 이 글에서 일종의 트레드밀이라는 건 무엇이며 그 트레드밀이 어떤 형태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주자 이거죠.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한 젊은이로서 나는 엔티-포버티 프로그램에서 나는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엔티니까 어떻게 반가난 프로그램, 그러니까 가난을 없애는 프로그램에 일하고 있었대. was assigned, 그리고 나는 할당을 받았어. 어디에? 부유한 어떤 중심지, 뉴욕 중심지에 나는 배정을 받았고 어떤 임무와 함께 developing cultural exchange,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라는 어떤 임무와 함께 뉴욕으로 갔어. 이 가난한 어떤 inner city youth, 젊은이들,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 이 문화교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임무로 아무튼 뉴욕에 갔대.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의 소재 특징은 뭐야 얘들아? 필자가 어디에서? 엔티-포버티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로 갔다? 뉴욕의 지역으로 갔다. 뭐 그 정도만 자꾸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부유한 가족의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고백을 했대. 뭐라고? 그가 10만 달러를 1년에 한 10만 달러를 버는데 그 10만 달러는 지금의 equivalent to more than 100,000 today. 오늘 한 60만 달러 정도 되는 규모로 이 정도로 돈을 벌지만 그는 barely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b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오케이? 자기는 10만 달러를 벌고 있지만 자기는 뭐 할 수 없다? make ends meet.
make ends meet. 뭐하고 없다? make ends가 이제 여기에서 끝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인지. 그치? 끝을 충족시킬 수 없대. meet가 만나다 충족시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니네도 생각해봐. 아, 나 나중에 잘 돼서 연봉 한 1억 정도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그치? 1억 한 2천 벌면 한 1년에 1,000만 원인데 회사 다니면 그 뭐 세금 떼고 어쩌고 하면 한 실수령액이 한 월 6, 700? 이 정도 될 거야. 월 1,000 벌면. 실제 수령액은 한 700 정도 될 거야. 뭐 아무튼. 나 그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 그지? 그럼 내가 진짜 실제로 월 1,000을 벌면 거기에 만족을 할까? 아니지. 연봉 2억이 되고 싶을 거야. 1억을 찍으면. 그지? 지금 그 얘기야. 내가 지금 뭘 고백했대, 이 사람이. 어디 갔어? 나 이거 뭐야? 왜 바뀌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한 게 뭐야? 그 부유한 사람이 내가 지금 10만 달러를 벌고 있지만 지금의 60만 달러의 금액 10만 달러면 얼마니? 10,000달러가 한 1,500만 원? 지금 야 환율 지금 전쟁 나가지고 1,500원으로 오른 거 알지? 큰일 났어 얘들아. 근데 이제 소금빵 한 4, 5천 원에 팔 거야 이제. 요만한 소금빵이 4,000원, 5,000원 할 거야 이제. 개 비싸죠 이제. 빨리 많이 먹어도. 선생님 지금 기름값 올라가지고 지금 나 걸어 다녀야 되게 생겼어 지금. 기름값이 미쳤어 지금 또. 그거 아세요? 그거 우리나라 그 유조선 아세요? 그럼 지금 이란이 대충 여기 있다 쳐. 여기에 뭐 시리아랑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무슨 해협이 하나 있대. 이게 배를 타고 기름을 여기 중동에서 기름을 실어다가 요 해협 요 약간 바다의 골목길 같은데 여기로 지나가야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거야. 지름길 같은 데야. 이 여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뺑 돌아가야 돼. 우리나라 그 유조선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란이거든. 야, 이 바닷길 지나갔네 다 불질러 버릴 거야. 배. 선전포고한 거야. 미국한테 지금 뺨 맞고. 야, 여기 지나다니는 기름배들 유조선들 내가 다 불질러 버릴 거야. 이란들이 선전포고했어.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대한민국 유조선이 전속력으로 여기를 달린 거야. 그래서 지금 잘 오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름 여기서 배급 못 받을까 봐 뭐지? 지금 며칠치지? 한 200일치? 290일치인가? 그게 있는데 지금 200일치를 빨리 모아놔야 된대.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올라가고. 그렇지? 너희들도 이제부터 뛰어다녀. 알았어? 버스 타지 마. 버스비도 오를 것 같아. 아무튼. 그러니까 돈을 버는 대로 뭐야? 내가 10만 달러를 벌지만 지금 그거 만족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얘기야. I thought 필자인 내 생각엔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던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끝나고 갑자기 필자가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한다? adjust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필자가 자꾸 지 얘기 I visited 나 방문했어. I thought 내 생각엔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아서 자꾸 사례 얘기하다가 구체화 얘기하다가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니네들까지 해서 우리는 하고 퉁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 하겠다는 거야? 일반화 시키겠다는 거야. 정리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한다? 적응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의 수준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적응하고 있다. 되니? 빈칸 아까 뭐였어 얘들아?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다? 트레드밀 위에 있다. 근데 그 트레드밀은 뭐 하는 트레드밀이야? 계속 뭐 하는? 적응하게 되는 트레드밀인 거야. 오케이? 내가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뭐 한다?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트레드밀. 그치? 그 적응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adjust 한단 말이 그대로 어디에? 이 빈칸에 들어가 주셔야 될 내용이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자라는 차원에서 보셔야죠. 그래서 몇 번? 4번 볼까요? 우리는 당신이 뭐 해야만 하는 keep running 계속 달려야만 하는 뭐 하기 위해서 너의 행복이 stand still still이 형용사로 뭐야?
정체하고 있는, 멈추고 있는, 그치? 계속해서 멈춘 상태로 네 행복이 멈춘 상태로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야만 하는 그런 트레드밀에 당신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가 연봉 1억이 돼도 1억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뭐 한다는 얘기야? 2억을 위해서, 10억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거야. 그치? 그런 트레드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8번 한번 볼까요? 3점짜리 문제. 먼저 박스글부터 읽어주셔야 되겠고 끝말잇기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좋습니다. 먼저 요기부터 보도록 할게. A번의 정답의 근거는 많은 방식이라는 사례, 구체화를 얘기하는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거 8번 맞아요? The term of maintenance 맞죠? 두 번째는 the work is hard, the condition is messy, and the repair is best performed. The mechanics who have some ideas of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알고 있는 기계공들에 의해서 그 일은 어렵고 그 상태의 조건은 어지러워져 있으며 세 번째, 그 수리는 최고로 잘 수행이 되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엔 힌터라고는 뭐 더 플러스 명사밖에 없다라는 거. 세 번째는 누가 있니? however가 있었을 거야. 그치? 요 근거들을 좀 보시면서 연결짓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갑니다. maintenance란 단어가 무슨 뜻이야? 유지란 단어니까 기계 같은 거의 maintenance는 정기 검진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정기 검진이라는 어쨌든 그 단어를 모르시더라도 maintenance라는 용어는 may call to mind 마음속에 떠오를지 몰라. 뭐? 오토 리페어 샵을 떠올리게 할지 몰라. 그치? 뭔가 수리, 유지보수 이런 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이런 수리하는 자동차 수리 가게들 이런 걸 떠올릴지 몰라. 이곳에서는 노동자들이 오일 스테인드 커버롤 뭐를 뒤집어 쓰고 있어?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고 그리스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지. On the fingernail, 손톱 같은데. 그리고 struggle to service or fix well-worn engine. 서비스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잘 소진된 엔진 같은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하고도 있지. 어디? 손톱에 때 껴가면서. 그러면 지금 박스글의 마지막 내용까지는 뭘 담고 있다? 뭘 얘기하고 있다? 메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치? 그 샵에서 일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인 건지. 그래서 많은 방식 속에서 forming the relational bond much easier than sustaining it. 형성하는 것, 뭔가 연관성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워. 뭐보다? 유지하는 것보다. 기계공 얘기를 하다가 이 많은 방식에서 얘기는 좀 낯설 수밖에 없겠다. 그지? 두 번째, 일은 어렵고 조건은 어지러워져 있으며 또 수리는 기가 막히게 누구의? 메카닉에 의해서. 자, 여기서부터 지금 B의 첫 문장까지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메카닉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서는 B가 가장 적절했다. 하지만 그 관계가 becomes more established. 일단 설정이 되었을 때 하지만 irritating habit, 짜증나는 습관들, 갈등들, 질투들, 지루함들이 can be the friction of the threatens. 그 위협의 마찰이 될 수 있다. 얘가 지금 오토 리페어 샵에서 일하는 사람의 부연 설명으로는 C번은 대조 뒤에 나오기엔 좀 어색했다. 그치?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누구? 메카닉에 대한 설명. 그럼 B의 마지막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게 A, C 첫 문장 중 누구였냐를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건 메카닉은 뭐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 힘든 일을 하는 이미지가 적절해. 언제? 한 사람이 생각했을 때 뭐에 관해서? ongoing, 지속적인 노력. 뭐에 요구되어지는? close relationship, 밀접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데 요구되어지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 같은 것들에 관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이미지가 딱 적절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however로 가기보다는 많은 방식에서 요거 아까 뭐였어 얘들아? 이미지의 적합성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야? 관계적 유대감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손에 기름때 묻혀가면서 기계를 고쳐내는 메카닉들에 대한 이미지의 관계성을 어디에서 받고 있는 거야? A에서 받고 있었고. C의 마지막 내용 보시면 그래서 그 친밀함에 대한 어떤 처음 단계가 종종 뭐로 채워져? 흥분감. 언제? Discovering another human being. 또 다른 See world as we do. 우리가 봤던 것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 또 다른 인간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흥분감으로 또 채워지게 된다 이거야. 그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뒤에는 뭐야? 그 관계가 일단 설정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돼서 어떻게 된다?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대조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A 마지막과 C 첫 문장이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 좀만 쉬었다가 어법 랭크 77 준비하도록 하실게요. 수율이 좀